스타필드에 자주 오는,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날 때가 언제냐면 폭염, 폭설, 장마. 근데 매출이 안 나올 때가 언제냐면 벚꽃, 그 다음에 단풍. 실내 공간에 멋있는 거를 만들려고 노력했더니 우리의 경쟁이 자연이었어. 명품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런 위치나 어떤 그런 그 영향력과 권위를 갖고 있지만 미래 세대들에게 외면당하게 되면 미래의 그 지위를 만들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고객들이 그걸 소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 브랜드를 익숙하게 만드느냐 못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굉장히 큰 어떤 그런 그 절박한 상황인 거죠. 가치 있는 작업 뒤에 숨겨진 메이커들의 고민과 노력을 다룹니다. 김지용의 아모먼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두 분을 모셨는데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트윈스페이스의 김정훈 소장이라고 하고요. 자칭 유통공간 개선자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행동하는 공간들을 조금 더 나은 공간으로 변환하고 개선하는 것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더현대 서울 지하 2층, 남양주 스페이스원, 신세계 센텀 지하 2층, 스타필드 수원의 이토피아, 롯데백화점 수원의 타임빌라스 외관과 3층 설계 진행했었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건 어떡해. 전 저답게 할게요. 저는 사람들의 일상에 특별함과 의미를 디자인하는 아키모스피어의 박경식 소장이라고 합니다. 근미래 환경에서 사람들의 일상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그런 바탕으로 네이버 1784 로비 환경 설계도 진행했었고요. 그 다음에 근미래 미래 환경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유통공간의 한 씬을 설계했던 언커먼 스토어도 있었고요. 요새 SNS 이런 것들 피드를 보다 보면은 성수동이나 신당동, 서촌 이런 곳들 막 보이면서 그동안 잘 못 봐왔던 건축적 시도들이나 공간적 시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두 분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런 공간들을 만드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변화에 대해서 더 많이 보실 것 같아요. 트렌드의 변화라던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마주하는 경험적인 변화들이 발생을 하고 있나요? 저희 디자이너는 어떤 경우에도 시장 환경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긴 흐름 안에서 저희도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사실 신당동이나 아니면 뭐 성수동이나 젊은 친구들이 트래픽이 강하게 만들어지는 곳의 어떤 특징을 본다면 공간도 하나의 마케팅이나 어떤 그런 광고의 어떤 그런 매체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이 이전에는 그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다양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고민했다고 한다면 그 역할이 시장 환경 범위 내에선 공간 자체도 하나의 매체적 관점에서 광고를 하는 곳으로 바뀌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콘텐츠에 집중하는 시간이 뭐 6초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자극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공간도 되게 자극의 대상으로 변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저희가 사무실이 성수동인데 성수동을 네. 이용하는 고객들의 성향을 살펴보면 새로 생긴 공간들을 이렇게 접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팝업이나 이런 걸 다 보면 성수동을 다 봤다고 얘기해요. 그럼 자주 가는 공간의 단골이 사라진 문화인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새로운 것만 봐도 계속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비일상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 주는 것들로 갖고 있고 글로벌로 되면서 이제 핀터레스트나 뭐 인스타그램에서 워낙 자극적인 공간들을 우리는 멋있다, 새롭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무분별하게 디자이너들이 만들어 놓는 경향도 있다. 네, 그것들이 착각이다. 착각일 수도 있다. 왜냐면 그 한국 디자이너들의 특징이 유행하고 트렌디한 것들을 빠르게 내가 캐치해야 될 것 같은 어떤 자극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체성이랑 자기 정당성이 없이 트렌드를 내가 수용하고 빠르게 표현해야만이 될 것 같은 한국의 어떤 문화적 습성이 좀 있는 겁니다. 우리가 1950년대 이후에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 어떤 산업들을 계속 만들었었던 어떤 이런 체질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계해야 할 점은 세상에 그런 공간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뭔가 프로젝트의 목적과 상황과 이용하는 고객들의 차이에 의해서 결국은 그런 완급 조절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디자이너이고 그런 어떤 시야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굉장히 매력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뭐 저희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생각들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행동이 벌어지는 공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소비가 일어나는 공간에 대해서인데요. 우리가 사람들의 일상적인 하루하루에서 빠질 수가 없는 게 어쨌든 뭔가 사는 행위란 말이죠. 그 소비의 행태를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공간에서 사람들이 나 뭐 사러 갈 거야가 아니고 놀러 가는 것처럼 가는 행위들도 꽤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디자이너들이 의도를 가지고 설계되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 공간들이 생긴 건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더라고요. 리테일 공간이 하이브리드화 됐습니다.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채널들이 다 섞여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목적과 효율 중심의 구매로는 오프라인에서 강점을 갖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샵이라고 하는 패션 스토어들이 그냥 내가 다니는 길가에 그렇게 있다고 해서 매출이 일어나거나 이렇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채널들이 이미 온라인에서도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프라인 공간이라고 하는 거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약간 디자이너가 통제를 하는 어떤 해법으로 디자인을 교묘하게 섞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자극의 과미라도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의 새로운 경험들을 유도하기도 하고 좀 색다른 어떤 공간 경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세심한 배려의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뭔가 환경을 설계하는 사람으로서 존재의 이유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받았던 케이스가 한 두세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그런 온라인 환경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기업들, 사람들은 공간을 만들려고 할까? 라는 어떤 그런 그 위기감을 가질 때가 한 번 있었고, 두 번째로는 AI가 등장하면서 와, 이거는 어떻게 된 거지? 우리의 역할, 뭔가를 만들어내는 역량에 대해서 이들이 다 해주면 우리는 또 뭘 먹고 살아가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근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더 공간이 더 힘있게 아주 더 선명한 자기 역할들을 정리하고 더 살아남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온라인 환경 안에서는 더 싸게 더 빠르게 이거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비를 하는 행위는 무언가의 물건을 그렇게 빠르게 뭔가 저렴하게 사는 행위에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비를 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즐겁고 매력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들을 아주 매력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매체가 공간이 가장 최적인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을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그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사실 소비의 행위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굳이 그걸 설명하지 않아도 정서적으로 무언가 만족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물건을 소비하는 행위인데, 저희는 그들에게 그런 정서적 어떤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프로젝트의 전략에 맞게끔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 공간 내에서 어떤 것들을 의도하고 어떤 것들이 펼쳐지길 원하면서 작업들을 하셨는지 그 대표 작업을 소개를 좀 해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스타필드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그 리서치를 해봤더니 스타필드에 자주 오는,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날 때가 언제냐면 폭염, 폭설, 장마. 근데 매출이 안 나올 때가 언제냐면 벚꽃, 그 다음에 단풍. 자, 그러면 우리의 경쟁이 자연이었어. 실내 공간에 멋있는 거를 만들려고 노력했더니 결국은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의 차이는 자연의 어떤 경험이었던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대단하게 혁신적인 디자인을 만들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행복한 공간을 만드는 게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이후로 백화점들, 쇼핑몰 설계들을 혁신적인 디자인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경험이나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는 장소성을 기반으로 얘기를 했었을 때 훨씬 더 소비자들이 자주 온다. 이거는 좀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법이네. 아, 다 얘기해도 되나 몰라. 얘기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네. 약간 특히나 신경을 쓰신 부분들이 그럼 더 있을까요? 저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잘 얘기해야 돼. 아, 저 이거 다 정해놓고 다녀요. 그 보더리스, 영역의 확장. 저희는 매장과 동선을 무의식적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구분한다. 네. 넘어가면 내가 사야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더현대 서울에는 그 영역에 바닥재가 다 매장 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또 하나가 시각 정보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각 정보량은 뭐냐면 매장에 제품이 많이 있는 것은 우리가 매장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동선이 너무 깨끗하면 이걸 동선으로 인지해요. 무의식적으로 뇌에서. 그래서 동선도 시각 정보량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매장과 일원화돼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자극 과밀화 내지는 시각 정보량을 늘리는 거고, 마지막 하나가 영역의 혼재입니다. 내가 길을 길로 인지해버리는 순간 빠져나가는데 길이 어디인지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착각을 만들어주면 고객들이 찾는 재미가 배가 되면서
내가 물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는 구매인데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무의식적으로 잘 공간에 표현될 수 있도록 레이아웃이나 조닝에서 조금 특징을 많이 부여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목적 중심의 소비에서 재미를 좀 더 추구할 수 있게 들리긴 하거든요. 아, 네네네, 맞습니다. 공간 내에서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경험에 있어요, 방점은. 그러니까 그 물건을 판매하는 공간이 나 좀 사줘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경험이 그 공간의 주인공이 되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소비가 이루어지는 케이스로 연결되는 거죠. 나 이것 좀 사줘. 나 여기 있어 라는 이야기보다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경험을 한번 해봐. 너희들에게 만족시켜줄 수 있는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야. 누군가 오더라도 재미있게 즐겁게 놀고 갔으면 좋겠어. 근데 그 안에는 그런 소비의 어떤 그런 접점들이 굉장히 많이 세팅되어 있는 거죠. 오프라인 공간 안에서는 싸게 많이 판매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공간 안에서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에 대한 만족감이란 어떤 그런 충성도라던가 즐거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이 그 공간에서 느꼈던 즐거움과 동질화되잖아요.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그 공간에서 내가 경험했던 어떤 즐거움이 동질화되기 때문에 결국은 공간의 역할이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뭔가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케팅이나 아니면 광고, 브랜딩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다 연결돼서 지금은 작동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수장님께서 그 작업하셨던 사례 통해서도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언커먼 스토어를 통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언커먼 스토어는 더현대 서울이 백화점의 불모지인 여의도에 이제 백화점을 만들면서 미래 유통의 강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MG를 타겟으로 한 미래 고객들을 타겟으로 한 무인 환경 매장을 만드는 것들을 목표로 해서 설정을 해서 이제 들어간 프로젝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어떤 그런 공간은 컨텐츠를 담는 그릇 정도의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공간이 어떤 커다란 컨텐츠의 한 큰 퍼즐 같은 느낌이에요. 그 안에서 그럼 공간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저희가 주목한 부분은 미래 소비 경험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소비한다고 하면 무언가를 주고 무언가를 가져오는 행위이잖아요. 근데 지금 더현대 서울의 언커먼 스토어는 본질은 교환이라는 본질은 살아있지만 행위는 기본적으로 교환의 행위가 아니라 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행위. 이것 자체는 굉장히 이제껏 사람들이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소비의 패턴이었던 거죠.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난 새로운 소비, 미래 소비를 한 사람으로서 역할자가 바뀌는 거고 신기하다. 이런 어떤 그들의 정서감을 끌어내면서 더현대 서울은 우리는 미래 유통의 강자란 이미지를 확보해서 가는 거죠. 그 소비자들의 강렬한 인상이 거기까지 연결되는 약간 그럼요.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전략인 거죠. 공간이 어떤 컨텐츠의 한 부분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맥락 안에서 전략화시키고 그걸 디자인화시키고 하는 작업들이 저희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제가 소비자 경험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을 때 시작이 더현대서울 지하 2층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대 때는 코로나여서 어차피 브랜드도 못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그게 천운적으로 MD팀이나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1차적으로 가져왔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1차 전제 조건이 됐는데 그 다음이 이제 공간에 대한 방식이에요. 저는 약간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동아시아 중심의 유통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백화점 설계 전문가라고 하면 미국과 유럽의 회사들이 거의 전문가였었어요. 근데 그들은 규모의 건축을 해왔었던 거고 그래서 그 큰 공간 안에 브랜드를 나열 중심으로 정리했었던 거가 과거의 성공 법칙이었다고 하면 우리나라 소비자는 지금 우리는 선진국이에요. 왜냐면 강남 신세계가 매출이 3조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면 지금 아시아의 뭐 한큐 백화점이나 이런 데도 매출 4조고 전 세계에서 매출 3, 4조가 만들어지는 백화점은 4개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우리에게 맞는 백화점의 방식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봤더니 그때 드라마가 우리들의 블루스인가 그거였었어요. 이병헌 나오는. 근데 옴니버스 드라마고 한 편당 한 주제씩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왜 우리나라만 저런 드라마가 막 나오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아, 우리는
자극을 짧게 받는 걸 선호하는구나, 무의식적으로. 3,000평이 되는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인지해버리면,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쇼핑몰 같은 경우는 서서 브랜드 나열된 거 보고 가야지. 나열된 거 보고 다음 층 가야 되는데, 도현대 서울 지하 2층에서는 옴니버스 랜드라는 컨셉으로 구역을 4개 구역으로 크게 나눠서 디자인을 다 다르게 해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하루에 거기를 다 보았는데, 저기를 안 본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와서 저기를 또 보고 있는데 팝업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올 때마다 계속 바뀌어 있는 착각이 드는 거니까 디자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에서의 착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디자인과 MD와 소비자의 행동이 되게 즐겁고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도해봤었습니다. 새로운 용어도 생겼어요. 보시면 그 팝업은 굉장히 템퍼러리하게 짧은 시간 동안 딱 치고 빠지는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브랜드는 롱텀 팝업이라는 뭔가 이제 매칭이 잘 이율 배반적인 단어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브랜드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명품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런 위치나 어떤 그런 그 영향력과 권위를 갖고 있지만 미래 세대들에게 외면당하게 되면 미래의 그 지위를 만들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고객들이 그걸 소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 브랜드를 익숙하게 만드느냐 못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굉장히 큰 어떤 그런 그 절박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들은 자기의 이야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헤리티지와 지금 현재 미래 고객들이 갖고 있는 페르소나를 어떤 접점에서 연결시킬지에 대한 이야기를 고민하게 돼요. 예를 들어 미래 고객들은 예술에 대한 코드를 일상으로 가져왔어요. 사실 저희 때만 해도 전시장 가가지고 무언가를 본다라는 행위는 마음 먹고 가서 열심히 많이 보고 와야지라는 느낌의 생각이 강했거든요. 근데 요즘 미래 세대들은 예술이 일상화됐고 그 예술의 경계가 크게 없어요. 그들에게 명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예술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의 어떤 그런 성향과 만나게 하는 어떤 거대한 장치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팝업도 존재합니다. 저희가 스타필드를 이제 수원점으로 오픈할 때 본사 이제 디자인 팀이나 뭐 여러 팀들과 이제 진행을 할 때 한국 소비자에 맞는 새로운 스타필드는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고 거기서 키워드를 도출했던 게 스타필드는 스테이필드가 되어야 된다. 스테이필드. 네, 머무름이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 그냥 일상적으로 어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스타필드의 어떤 광장에서 뭐 이벤트가 있으면 아빠가 아이를 무등 태워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보는 그리고 뭐 어느 곳곳에서 쉬고 머무르고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 공간이 고객들에게 줘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어떤 구매나 뭔가 매출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가 아니라 기업이 어떤 오프라인 공간을 만들었을 때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 어떤 뭐 즐거움 이런 부분들이 역할을 이제는 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렌드들이 있는 상황들을 이해하고 어떤 동아시아 관점의 오프라인 공간의 특성 내지는 뭐 우리나라 소비자의 특성에 맞는 오프라인의 공간의 방식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만들어 놓으면 경쟁력이 엄청 있다라고 생각되고 제가 뭐 유럽 진출은 어렵지만 아시아 진출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거를 여러 가지 왜 유럽 진출이 어려워? 저는 꿈이 좀 작아요. 현실적이어서 같이 가자고 그랬잖아. 아니 뭐 근데 아시아에서는 연락이 오고 있어서 이제 그런 어떤 방식들이 정의 내리면 통할 수 있다. 저 얼마 전에 밀런에서 연락 왔어요. 그건 트렌드적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계속해서 과도기적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해서 변해 갈 거고요. 계속 일어나니까. 네네. 그럼 지금의 어떤 팝업의 어떤 그런 패턴이 앞으로도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저희가 굉장히 변화에 대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움직이는 거는 트렌드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큰 흐름, 패러다임을 보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 패러다임이 그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져서 어떤 트렌드가 하나씩 올라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들은 이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큰 호흡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소비 공간에 있어서는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변화는 생각보다 더 빠른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런 환경 내에서 왜 이 일을 하고 우리 일의 방향성을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고민을 두 분이 필연적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얘기도 조금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있는 환경에서 디자이너로서 영향력을 만들어내기 위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다움 같은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간의 언어든 어떤 표현이든 이런 것들로 발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이면에는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남들과 구분돼서 행동하고 있고 남들과 구분돼서 어떤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평상시에 관심 있게 바라보면 저는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똑같은 현상은 일어나겠지만 그 현상 안에서 디자이너의 관점으로 정체성, 다름이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를 좀 관심 가지고 많이 하면 지금 되게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디자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은 본질적으로 다름을 추구하는 무엇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희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 누군가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를 선명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무언가를 잘하더라도 인정받기가 어려운 구조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글로벌 환경 안에서도 그렇고 네. 국내 환경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되게 어렵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디자인 결과물들은 김정건 소장이란 제 결과물들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긴 하겠지만 백그라운드가 다를 수 없고 한국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같이 뭔가 공통분모가 없지 않기 때문에 거의 80%는 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김정건 소장과 내가 다른 거는 5% 10% 차이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다른 결과물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저희가 그 정체성만 확보한다고 한다면 해외에서 아키모스피아 아니면 안 돼, 비트윈 아니면 안 돼라는 어떤 이야기를 듣는 날이 곧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곧 합니다. 혹시나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가, 저희 변화와 뭐 이런 시대 트렌드가 변화된 것들을 많이 얘기했지만 지금 이 과정 안에서 성공을 하려면 변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사람들의 습성과 사람들의 기본적인 방식은 쉽게 안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끄집어내서 현재 상황에 잘 표현해내는 그렇죠. 어떤 관점이, 그러니까 트렌드랑 유행이 계속 지나가도 디자이너가 자기 관점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것들의 속성들을 잘 끄집어내서 표현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저거 치면 되게 딱딱하고 이상하죠. 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소비만 하진 않으니까 집에서 쉬기도 하고 수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이제 일터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거 공간과 일하는 공간에서의 변화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일을 하면서 두 번의 위기감을 느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두 번째는 AI가 두둥하고 등장한 거죠. 저의 경쟁력이 다 사라진 거죠. 뭔가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툭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네네. 어떤 그런 불안함? 지금 열심히 노력해도 서구의 회사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거를 디자인 식민지가 저희가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